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3일 오후 3시를 넘은 시점에서 광화문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와 무력으로 그리고 사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사상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 김정은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고, 문명과 야만의 대결이고, 자유와 폭압의 대결입니다. 일찍이 공산주의자의 정체와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그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그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자의 악마성을 폭로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던 1920년대에 벌써 그는 잡지에 쓴 기고문에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면은 국가도 세울 수 없고 문명도 발전시킬 수 없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간파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건국을 지휘해가지고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2월 19일 서울중앙방송국 KBS를 통해서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7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그대로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공산주의자, 지금은 종북 세력, 주사파, 김일성주의자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쓴 것이지만은 사실은 70년 전에 쓴 원고와 한 말이지만은 그것은 2018년을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주는 생생한 경고이고 충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945년 12월에 이승만 박사는 모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 조직으로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을 지목해가지고 이 연설을 통해서 결벌선언을 합니다. 당시 공산당은 대중조직이 가장 강하였습니다. 30년 만에 귀국한 이승만은 카리스마는 있었으나 직계 조직은 없었습니다. 하지 사령관이 이끄는 미 군정 당국도 공산당을 건국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트루만 행정부도 아직은 소련에 대한 강경정책, 봉쇄 정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은 이 역사적 연설을 통해서 공산당 극렬 분자들은 반역자고 문명 파괴자다, 국민 분열자이다 라고 정확히 규정합니다. 그는 더구나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삼고 있는 사대주의자들이다. 이들과는 건국 과정에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면 대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당 극렬 분자들은 제 나라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의 권리 범위 내에 두어서 독립군을 영영 말살시키기로 작심한 자들이다.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주의를 빙자해가지고 국권을 없애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 사리와 영광을 위하여 부언낭설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고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세인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렀더니 요즘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며 관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희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고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나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애고 남의 노예를 만들고 저희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 긴 문장이지만 여기에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100년 이상 변함없는 공산당의 전략 전술이 그리고 그 약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주의를 빙자하여 국권을 없애려고 한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론자들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급, 인민을 민중을 국가, 법치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동족, 민족 운운하지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개인 이익, 사리와 영광을 위해서 선동으로 인민을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당을 지어가지고 동족을 위협하고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공화국도 아닌 자들이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런데 그때 벌써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니까 슬쩍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자다라고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나라를 없애버리고 국민들은 남의 노예를 만들고 그 대가로서 자신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즉 이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민주투사,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인민, 주사파 등등 이런 말로 자신들을 위장하지만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 국민을 김정은의 노예로 만들어서 바치고 그 대가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승만은 선정선동 부분에서 결코 공산당에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승만식 선정선동이 공산당식 선정선동을 이겼기에 그분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 공산주의자, 그때는 김일성, 박헌영이가 두목입니다만 두 사람의 정체를 가장 아픈 데를 찌릅니다. 이 자들은 조국이 한민족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다. 이들의 진짜 조국은 스탈린이 다스리는 소련이다. 소련이야말로 이들의 조국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면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는 자,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또는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정체를 감춘 자들도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그게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것 절대 그렇게 안 내세우죠. 그러나 이승만 눈에는 이들의 조국이 바로 소련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저희 조국 러시아에 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형상을 하고 와서는 우리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을 아니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을 것이다.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걸핏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권 운운하지만 계산은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 그 대가로서 한자리 해서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겠다. 그것이 아니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신문하는 형식입니다. 신문하는 형식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운 실제로는 계급투쟁론자들, 김일성주의자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을 민족 반역자, 사대주의자, 그리고 분열주의자라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이기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설득해서 합니다.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하면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일단 핵심 분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북, 좌파, 자칭 진보 세력이 내세우는 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설득하고 교육해서 타일러야 된다. 그래야 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교정이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부형, 친자질이라도 조카라도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서는 애정과 친소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문명 건설자와 파괴자는 협동할 수 없는 법이다. 건설자가 바뀌든지 파괴자가 회개하든지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기 전에는 완전한 합동은 안 된다. 좌우 합작은 안 된다는 것이고 연방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연방제는 북한의 문명 파괴자와 한국의 문명 건설자를 한 덩어리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문명 건설자가 완전히 문명 파괴자한테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문명 파괴자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문명 건설자와 협조를 하기 전까지는 통일은 안 된다. 합동은 안 된다. 연방제, 양쪽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하자는 연방제론을 미리 알고 바로 경고를 한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끝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큰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종시는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동족 상정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다시 남의 노예 노릇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량각처의 모든 애국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합력으로 단순한 민주정체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무궁한 자유복록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자.
이분이 예언했던 대로 결국 그 5년 뒤에 공산주의자가 남침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영이가 담당을 했어요. 박은영이가 당황했습니다. 이 급소를 얻어맞은 조선공산당의 박은영은 이 이승만의 연설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대표 명의로 세계 민주주의 전선의 분열을 책동하는 파시스트 이승만 박사의 성명을 반박함이라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극렬했는데 수세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박은영 등 공산 세력이 주도한 좌익의 통일 전선체인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에 그를 주석으로 초대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를 파시스트라고 공격하니 국민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연설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바로 공산당의 정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서 더욱 이승만의 이 연설이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회담은 남북한의 5년 기한의 신탁 통치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구 이승만이 주도한 우파의 반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이 민심을 바라보면서도 신탁 통치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박은영이는 답답해가지고 서울에 있던 소련 영사관을 찾아가 지침을 받으려고 했으나 영사관도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은영은 12월 28일 밤에 몰래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김일성을 만나요. 김일성도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순간 모스크바에 갔던 북한 주둔 소련관 민정사령관 로마넨코가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김일성, 박헌영에게 지침을 하더랍니다. 신탁 통치를 결의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라. 이 지령을 받고 박헌영은 1946년 1월 1일 평양을 출발해가지고 이튿날 새벽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에 있던 김일성과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조선공산당 이름으로 모스크바 협정, 즉 신탁 통치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과연 사대주의자가 맞았습니다. 이 지지 성명은 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소외되는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왜냐? 민심의 여러 같은 신탁 통치 반대와 거스르는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승만이 말한 공산주의자들은 분열주의자고 파괴주의자고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빨갱이란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승만은 이 위대한 연설로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이승만의 연설에서 제시한 공산주의자의 본질 그리고 그 약점을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싸운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하나의 유언처럼 한국인들에게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기록해서 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